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의 친구 민수는 이 작은 마을로 이사 오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사를 온 민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빨간 글씨라는 공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가볍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에 점점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100년 전 한 여자가 억울하게 죽은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마녀로 오해받아 산속 깊은 곳에 갇혀 굶주림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녀의 영혼은 빨간 글씨로 마을 사람들에게 원한을 표출하며 괴롭힌다는 전설이었습니다. 민수는 이 이야기가 별로 사실 같지 않아서 친구들과 함께 그 여성이 죽었다는 장소로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친구 2명 희진과 철수와 함께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산속은 매우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그들의 손전등 불빛이 주변을 아슬아슬하게 밝혀주었고 나무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자 모두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옛날 구식의 돌로 만들어진 작은 방을 발견했지만 딱히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슬 산을 내려오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수는 갑자기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민수를 끌고 내려왔고 민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깨어났지만 그의 모습은 이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민수의 이마에는 붉은 글씨로 원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그 전날 밤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는 갑자기 벽과 천장에 붉은 글씨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 더욱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다오란 문구가 반복되며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의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위태로운 상태였으며 그날 밤 그의 집에서 다시 한번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는 갑자기 산 쪽으로 달려가더니 그가 발견된 곳은 100년 전에 그 여자가 죽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피로 물든 붉은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 사건을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영혼은 진정으로 원한을 풀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후로 마을에서는 빨간 글씨로 인해 벌어지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민수는 이 사건 이후로 마을을 떠났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붉은 글씨로 원한이 새겨져 있었으며 이는 절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무시무시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는 모두 그 시골 마을이 어떤 괴담으로 유명한지 알고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매년 이야기는 조금씩 변했지만 기본적인 줄거리는 변함이 없었다. 어떤 노부부가 자식을 잃고 그 슬픔에 집을 떠나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이 집은 마을 한가운데 위치하지 않고 깊은 숲 속에 숨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위험한 집이라 불렀고 하루에 2번 지나가는 버스도 그 집 앞에서 급하게 속도를 냈다. 대학교 여름 방학이 되자 친구 넷이서 몇 년 만에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우리의 모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모두 흩어져 연락이 뜸해졌지만 우리의 우정은 여전히 탄탄했다. 여행지를 논의하던 중 누군가가 그 시골 마을을 언급했다. 우리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에 빠져들었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출발 당일 우리는 각각의 집에서 차를 몰고 출발했다. 도착할 때쯤 해는 지기 시작했고 마을은 이미 어둠에 묻혀 있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가장 먼저 마을 중앙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을 찾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 괴담의 실마리를 모으기 시작했다. 도서관의 늙은 사서가 우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래, 너희도 그 집에 가보고 싶어 하는구나. 꼭 가고 싶거든. 꼭 밤늦게 가라. 그리고 돌아올 때는 조용히 절대 소리를 내지 말고. 그 말을 듣고 더 흥미가 생긴 우리는 그 위험한 집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날 밤 우리는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길을 따라가자 갑자기 금속성의 차가운 감촉이 발끝에 느껴졌다. 옛날의 철길이었다. 더 깊숙이 들어가니 정말 그 집이 나타났다. 허름하지만 아직은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집이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무척 어두웠고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한 친구가 손전등을 꺼내 비추자 오래된 가구들과 쓸쓸하게 남아있는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벽에는 무명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우리는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부엌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최근의 생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상한 점은 다락방에서부터 희미하게 들려오는 노인의 울음소리였다. 우리는 그 소리를 쫓아 다락방으로 올라왔다. 다락방 문을 열자 거기에는 뭔가 이상하게 부서진 물건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는 노부부의 모습이 있었다. 손전등 빛을 비추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그들은 우리가 들어온 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그저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울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방해하지 않기로 하고 조심스럽게 다락방을 나왔다. 그러나 우리가 계단을 내려오려 할 때 갑자기 집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진동과 함께 우리 앞에는 환상적인 형체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우리를 향해 비명이 선명하게 들렸다. 공포에 찬 우리는 서둘러 집을 빠져나와 도망쳤다. 집 밖으로 나와 마을로 돌아오는 길 우리 모두는 말없이 숙소로 돌아왔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왜 그 집을 멀리하는지 이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노부부의 슬픔과 절망이 집 안에 깊숙이 배어 있었고 우리는 그날 밤 그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었다. 다음 날 우리는 서둘러 마을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것에 걱정을 덜어냈지만 우리는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 여행은 우리가 평생 기억할 만큼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사로잡았던 괴담의 진실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었다. 삶은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그날 밤 우리는 깨달았다. 그리고 그 시골 마을과 그 위험한 집은 그 기억 속에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제가 겪은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제가 대학 시절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다소 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시절 저는 친구들과 함께 대학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는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외진 곳에 있었는데 그래서 주위는 주택가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와 가장 친한 친구인 철수와 민수 그리고 저는 한 아파트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는 4층 건물이었고 우리는 3층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캠퍼스에서 늦게까지 과제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도착했죠. 철수와 민수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집안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 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집에서 묘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렸지만 곧 무언가 긁히는 듯한 소리로 변했습니다. 기이한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아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에 도착했을 때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다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철수와 민수의 방도 확인해봤지만 둘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함에 시달리다가 결국 새벽이 되어 밝아지기 시작할 때 조금 눈을 붙일 수 있었죠. 아침에 친구들에게 그 소리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환청인 걸까 하고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비슷한 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지 긁히는 소리가 아닌 누군가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날 밤 철수와 민수도 저와 함께 깨어있던 덕분에 그들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소리의 근원을 찾아서 아파트를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소리가 나는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란 걸 시간과 함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점점 더 기이한 현상을 겪게 되었고 때로는 문이 혼자서 열렸다 닫히고 전등이 깜빡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거실에 누군가 억지로 긁은 듯한 깊은 자국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자국들은
왠지 모르게 심장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줬어요. 급기야 우리는 이 이상을 참지 못하고 동네에 할머니께 이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대해 놀랍도록 많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소 망설여지긴 했지만 귀신이 나오는 아파트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주시더군요. 그렇답니다. 바로 몇 년 전 여기가 원래는 한 가족의 주택이었는데 그 가족이 어떤 이유로 모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후부터 이렇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기이한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자 우리는 할머니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철수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자국들이 처음 나타난 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몇 주 동안 매일 저녁 양초를 켜고 일종의 의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는데 귀신에 대한 극복 의지를 담아 꼬인들의 넋을 달래주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묘한 현상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번 일화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로도 기쁘게 지내기보다는 종종 그날의 이야기를 상기하며 조용히 지내기로 했습니다.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확신은 아직도 갈림길에서 있지만 그날의 경험은 우리의 삶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상 길고 길었던 저의 공포썰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나는 어느 외진 시골 마을에서 살았다. 마을은 무성한 숲과 깊은 늪지대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늪은 누구에게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의 상징이었다. 흔히 마을 사람들은 그 늪을 두고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가장 많이 들리던 소문은 늪 속의 유령 이야기였다. 어느 여름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늪 근처로 탐험을 나갔다. 호기심 많고 겁없던 우리는 어른들이 경고하던 소문을 무시하고 늪 속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즈음 늪 중앙에 서 있는 오래된 나무를 발견했다. 나무는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한 듯한 기이한 생김새와 함께 긴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곳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샬롬이는 갑자기 주변의 분위기가 싸늘해짐을 느꼈다며 우리에게 잘못된 예감을 전했다. 그러던 순간 나무 뒤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우리 중 누구의 장난인 줄 알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뚜렷해지는 소리에 모두 긴장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짙은 안개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희미하게 보였지만 커다란 눈동자는 마치 영혼을 꿰뚫어 보듯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 광경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입을 열고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 소리는 기괴한 속삭임처럼 다가왔다. 여기서 나가. 그럴 운명이 아니야. 그녀의 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고 물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럽게 그녀가 사라지자 늪지대는 그 소리를 삼켜버리듯 일순간 고요해졌다. 한참 지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길을 헤매기 시작했다. 수많은 길이 마치 우리를 늪 속으로 끌어당기듯 계속해서 얽히고 설켜 있었다. 급기야 시간이 흐르면서 절망감과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때 늪 주변에 사는 한 노파를 떠올렸다. 그녀는 늘 마을 사람들에게 늪 근처엔 가지 마라 라며 경고하곤 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경고를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 그녀의 집을 찾아가야 했다. 마침내 집을 찾았을 때 노파는 문을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예견된 듯 우리를 맞아들였다. 노파는 우리에게 공포스러운 진실을 풀어놓았다. 그녀는 원래 그 여인의 친구였는데 그녀가 어느 날 늪에 빠져 죽었다고 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영혼이 늪을 지키며 잘못된 길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노파는 우리에게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을 찾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노파의 지시에 따라 늪으로 돌아갔다. 늪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여인을 마주쳤다. 이번에는 절대 당황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다. 그녀는 흐느끼며 죽기 전 미처 찾지 못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나무 뿌리 사이에 묻혀있던 작은 목걸이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 물건을 보더니 슬픔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는 이제 안전할 거야. 고마워. 그 일이 있고 난 후분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신중히 경고를 듣고 무모한 행동은 삼가야 함을 배웠다. 지금도 그 늪을 지나칠 때마다 나는 그 여인의 슬픈 눈동자를 떠올리곤 한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녀의 영혼이 이제는 평온을 찾았기를 기도하며 걸음을 옮긴다.